앞에서 회장님 말씀해 주시면 또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아이디 하나로 이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전문가 앞에서 이런 발표하기도 좀 되게 좀 떨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아이디 하나로 출발했고 이렇게 개발했던 거에 대해서만 좀 바라봐 주시고 이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집안 변이 모니터라고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아까 말한 지표 침하계를 자동화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굴착을 하게 되면 이제 집안의 응력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응력의 변화를 사전에 좀 파악하는 개념해서 이제 굴착했을 때 인근 주택가나 이들의 침하나 부등 침하나 이제 크랙이 가는 것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보험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하나 출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 침하 사고라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고요. 뭐 상하수 관라가 48%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좀. 그런 생각은 아니고 실제로 지하 굴착 공사로 인해서 저는 집안 침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생 현황도 보시면 뭐 거의 도심지 굴착 공사 현장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하 굴착 현장, 주변 집안의 응력의 이 변화를 선제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기계장치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런 집안 침하 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집안 침하 사고, 그러니까 집안 침하는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해 말씀하신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연관성을 지하수, 날씨, 이제 건물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단위의 집안 침하 사고를 2018년도 이후부터의 사고 발생일, 발생 위치에 기반해서 지하수, 날씨 등을 상관성을 AI 학습식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아래 표에 보시면 이 표는 고양시의 어떤 2018년도표의 사고가 한 34건인데 표수로 나온 거는 지하수의 변화로 인해서 사고가 모델링이 한 22건, 34건 중에 22건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날씨, 강수량 이런 거 봤을 때는 6건.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아마 지하 침하 사고는,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변동에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 또 저도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지하 10m 이상 굴착 건물 주변에 집안 침하 사고 비율이 꽤 크다. 이거는 제가 건물 정보 통해서 사고 주변에 지하 3층 정도의 건물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하 이상에 불러와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인데 빨간 점이 이제 집안 침하 사고 지점이고요. 오타인데 이게 노란색 그 사각 박스가 이제 건물 정보입니다. 토대로 보면 집안 사고는 꼭 굴착 현장 주변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경향성 보면 지하 굴착 인근에 지하의 수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 이게 집안 응력이 약화가 발생하여 집안 침하가 발생한다는 경향성을 좀 확인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스마트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선제적 예방적으로 어떤 집안 변이를 먼저 할 수 있는 기술이 기술을 통해서 집안 변이를 감시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은 다 좋은 기술들이지만 이게 집요 침하나 건물 경사계로 계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요 침하 건물 경사고는 현 시점에 대해서 수동 계측을 하고 있죠. 꼭 사고 이후에 이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GPR도 좋은 공법이지만 기술이지만 동공 탐사 위주죠. 그런 위주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 어렵고 또 집안 침하를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 굴착 현장을 보면 집안의 인근 주택이나 보시면 굴착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응력이 약화돼서 크랙이나 뭔가 부등 침하도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요 침하기, 건물 경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굴착을 계속 진행하면서 집안의 응력이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집안의 응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집안 변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이제 스마트 IO 시스템과 이제 통합 데이터 서버,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IO 시스템은 집안 측정 장치와 중계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마트 센서를 적용해서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요. 또 저전력입니다. 자체 배터리 방식이고요. 가압식으로 집안 변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그 다음에 게이트를 통해서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측정 장치를 이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 변이 분석 예측 서버인 통합 데이터 서버는 이런 측정 데이터 및 각종 오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픈 데이터, 날씨, 건물 정보, 아까 GIS, JS에 있는 사고 정보들 다 데이터를 관리해서 분석해서 빅데이터 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안전관리 기준도 적용하여 집안 및 시설물 위험도에 저희 이 데이터 서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압 데이터에 이은 시계열 경향성을 도출하여 향후 침하 위험도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이게 서버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제 웹 GIS 기반입니다. 웹에서 누구나 권한만 있으면 들어온 가입해서 집안 변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침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 근처 인근의 집안 및 침하 지도를 시각화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또 침하 위험 예측에 따라서 사이트 웹상에서 채팅창이 열립니다. 채팅 열려서 서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현장과 관리자 간의 이제 프로세스,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웹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기별로 통계 및 보고서를 제출해주고 또 이런 SNS나 이게 문자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한 스마트 IO 시스템은 이게 집안 측정 장치와 중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안 측정 장치는 자이로 센서, 엔코더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통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동작을 시키고 설치와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통화하면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게이트웨이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이 데이터는 서버로 와이파이나 LTE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측정 장치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 시에는 이 서버에서 이 게이트 중계기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측정 주기, 측정 하중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이 측정 장치의 배터리의 소모량 등 어떤 모든 정보들을 다 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엔코더미터 기술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삼축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절 배터리 설계로 동작 환경에 따라서 최대 3년 이상 작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가 편하게끔 해서 설치 후에서 교체 및 또 재사용이 하게끔 하였고요. 통신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핸드폰의 블루투스로 통신을 작동할 수 있게끔 하고 게이트웨이와 로라로 계속 측정 장치와 소통을 무선으로 이게 통신하게끔 해놨습니다. 자율용 기능으로서는 이게 기계장치입니다. 약간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오작동 시에는 재동작 및 실패 시 관련된 작동 에러에 대한 것을 전송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자체 하중과 측정 주기를 최적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게 저전력 고성능 디바이스로서 이 자동기치 모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획득, 저장, 통신, 얘는 전원 공급 등을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동작으로는 이제 약간 동작인데요. 이게 집안 침하가 이제 우려된다고 표현했지만 지하 굴착 구간, 그 다음에 굴착 인근의 이제 건축물, 그 다음에 연약 집안 하부에 이런 집안 측정 장치를 설치합니다. 설치할 때 이제 그 집안의 지층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하중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집안을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누른 후에 집안 변이에 따른 침하량과 침하각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밑에 보시면 기계장치 크게 PCB 칩셋, 내장 배터리, 모터, 모션 파트, 누름새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 케이싱으로 이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설치 시에 모션 파트와 이 누름새는 여기는 오픈되어 있어서 땅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지면이고요. 여기 땅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름새는 이 지면하고 다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외부 케이스는 집안하고 이렇게 또 묶여 있고요. 초기 설치 시에 약간 이런 이제 거리값이 있으면 그 사이를 두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초기에 이제 설치 한 몇 번 이제 주기적으로 눌렀을 때 이거를 어떤 거리값이 나오면 그 거리값을 이런 기준 거리값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 거리값을 토대로 해서 기준 거리 하중 계속 주기적으로 누름으로 해서 이 기준 거리값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수식으로 보내는데 기준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를 안밀 변화로 보고 있고요. 늘어나는 경우를 기준 거리가 줄어드는 변화량을 지표 변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통합 데이터 서버는 각종 집안 측정 데이터, 침하와 기울기, 오픈 AI 데이터, 기상, 지하수, 지진, 건물 등등의 데이터, 오픈 데이터와 공간 개별 데이터, 시설물과 공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변환 처리합니다. 변환 처리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상 중 감지해 주는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시계열 모델링을 통해서 단별량의 분석과 다별량 시계열 모델링을 통해서 위험 요인 결과 도출을 하고 예측 결과를 고도화 산출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니터링 플랫폼에서 분석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버 내 집안 침하 산작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집안 변이량과 침하 측정, 방향것과 침하 측정으로 있습니다. 집안 변이량은 집안 측정 장치가 측정한 거리의 그냥 변화 정도입니다. 아까 기준 거리 값의 변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하각은 지표면 대비 집안 측정 장치가 기울어진 각도이며 이런 침하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각은 지표면에서 집안 측정 장치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토사 유실 방향과 연관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침하량은 이런 집안 변이량과 침하각을 토대로 해서 침하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가압 변량 및 지표 침하량 계산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안 침하량을 산출해서 이를 집안 시나리오 및 안정화 여부에 집안의 안정화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지난 시나리오 분석은 이제 지표 안정화 단계로서 기준거리가 없이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하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데이터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이거를 집안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준거리 값이 증가한다는 거는 집안 하부의 응력이 좀 약해졌을 때 이렇게 거리값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가압 변이 단계. 그 다음에 기준거리 값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게 상부 지표면이 이제 침하를 조금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서 지표 침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화 여부는 이제 초기 침하량 대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가압 변형의 추이를 분석해서 이게 침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은 저희가 이제 업계 표준 관리 기준은 이제 3단계인데요. 이게 지표 침하계와 지준 경사계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이제 4단계로 하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침하계를 이제 토사주의 침하량과 침하계를 토대해서 환산해서 약간 이제 안전 관찰주의 경고로 나눴고요. 또 이제 시나리오 분석, 아까 가압과 지표 변형의 그 차이를 통해서 어떤 기준 초과 시에는 관찰, 주의, 경고, 심각당에서 실시당에 표시되게끔 이제 자체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제 건물에 부착했을 때는 이제 건물 경사의 어떤 안전관리 관리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 침하량 기준을 통해서 이 측정 장치의 이제 기준 간격을 통해 20mm 범위 내에서 환산해서 관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계열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패턴 경향성을 도출하고 이제 향후 변동 예측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단별량, 그러니까 측정된 하나의 그 시계열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걸 이제 다변량으로 분석을 해서 약간 이제 미래 집안 침하의 요인을 찾는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는 실데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고양시에서 측정을 좀 데이터를 지금도 운영 중인데 2023년에 이제 굴착 초기입니다. 이게 CI 파기 할 때부터 지금은 이제 골조가 이제 한 18층 정도의 지하 3층에 18층 골조가 지금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CIP 할 때부터 약간 이제 가압 단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7월 달에 약간 7월 8, 9월 달에 약간 이제 강수량에서 지표 침하하고 약간 이제 데이터 있지만 안정화 다시 가압 단계 하고 지표 침하 여기가 이제 거의 지하가 쭉 완성이 되고 거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좀 신기한 게 골조가 쭉 됐는데 거의 18층 됐는데도 가압이 조금씩 계속 진행된다고 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계속.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가압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현장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침하가 많이 됐거든요. 실제 현장도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현장은 이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한 면이 건물하고 이제 밀접했는데 그 건물이 그 현장 지하 굴착면하고 같은 면이기 때문에 침하의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했던 그 측정 장치의 변이가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포장을 2번 하고 인도를 한 번 재포장 다시 했습니다. 네, 한 상태로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금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GPR 탐사를 하지만 GPR은 아까 말한 동공 탐사기 때문에 집안의 응력의 변화를 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장은 계속 꺼지고 있고 도로는 이제 계속 꺼지고 있고 보도블록은 한쪽 면만 계속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제 데이터 현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 예측에 따라 데이터 이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응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초기에 지표 침하는 거의 안정화 단계로 쭉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면이 되겠지만 지금 침하량은 안정화 단계이지만 모든 현장이 지금도 이 현장은 주변은 다 꺼졌는데 이상하게 지표 침하량은 다 허용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서 자체는 다. 근데 주변은 다 꺼져 있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뭐 이렇게 꺼져 있고 하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한데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이 가압 변이량입니다. 요 변이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가압 변이 쭉 하는 거를 저는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왜? 저는 누르기 때문에 하중을 가해서 눌러서 집안의 응력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에서 아까 25mm 단계는 제가 주의 단계로 해서 이 25mm 이내에서 이 결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이내면 뭐 그 현장을 보자 하고 있고 아까 단별량을 통해서 보면 예측을 통하면 아까 예측값이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 보면 경고 단계를 통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집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럴 때 아까 말한 자세히 있다고 하기에는 GPR 탐사 나중 후에 GPR 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 준공 완료 후에 제가 봤을 때는 준공 완료 후에 항상 건설사들은 도로 포장도 하고 인도 포장도 하십니다. 도로 블록 다시 하죠. 꼭 근데 3, 4년 뒤에 꼭 다시 도로 포장 다시 하고 인도 포장 다시 하더라고요. CSR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굴착 현장에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굴착 완료 후에 저희는 이제 아까 측정 장치 말씀 안 드렸는데 측정 장치 1m 하부에서 측정합니다. 하부에서 측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굴착 다짐이나 그 보도블록이나 그 아스팔트 깔 때 하는 거는 거의 표준만 합니다. 그 대부분 건설사에서 해준 거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1m 하부에서 그 한 40mm 정도의 50mm 정도에 더 있기 때문에 다짐 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데이터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이고 대시보드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볼 수가 있고요. 통합 데이터 관리,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증은 6개 관련해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고요. 혁신 제품 지정돼 있고 토지기사 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실증 구축 사례에서 이게 국토교통부 2020년에 스마트시티 넥스 혁신기술 실증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쪽이 분야가 아니고 저는 이제 시공 쪽이다 보니까 집안 전문도 아니고 이 아이디 하나로 출발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아까는 집안 한 적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왜 이걸 했나 후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계속 그래도 지금 이거의 꼭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작업의 목적은 이런 집안 변 식적 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함의 실력 확보였었고요. 실증 지역은 이제 고양시 한곡과 금천구 두 곳에 실증하였습니다. 실증 내용은 아까 말한 지하굴착 인근 인도 도로에 측정 설치해서 이런 집안 변화량을 실시간 데이터 전송하여 분석하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서 침하 시도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위험 요소 발생 시에는 SNS 알람 통해서 사전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대교육 반원은 이제 건설공사 초기에 도입해서 불착공사 주변 집안 안정성 확보와 인근 건축물에 주택이나 이런 건축물에 하부 집안 변이를 빠르게 파악해서 보강해서 2차 크랙이나 부등침하가 안 일어날 수 있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하 안전평가에 따라 사전 사후 관리에도 이런 집안의 응역에 변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례입니다. 이게 치마 측정 장치를 이렇게 위치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장치를 간단히 설치합니다. 간단히 인력 톱박을 통해서 이게 무게추를 먼저 넣습니다. 무게추를 하고 약간 측정 외부 케이스를 약간 북측 방향과 이게 대략적 수평을 설치한 다음에 주변 다짐을 통해서 이제 외부 케이스를 시공 완료하고 이때 측정 장치를 투입합니다. 측정 장치는 이제 돌려서 딱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게끔. 넣으면 이제 고정하면 일치돼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 빼서 하더라도 기준 거리 값이나 측정 거리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은 관측적 의미로 쓰면 안 되겠냐, 약간 지표면에 관측적 의미로 쓰면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해서 사후에는 이걸 뺐다가 하부의 변이를 직접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핸드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측정 장치를 동작이나 설정을 통해서 동작을 시키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게 모니터링 플랫폼 디지털 TNR께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측정 장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데이터를 실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하루에 3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시간 하루에 8편 측정하고 있죠. 그 데이터를 측정할 때마다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해서 실데이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측정기 개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표 변이 가압되는 부분들을 내가 실제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18변 센서고 이 18변 센서 이 부분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표면 전 다별량을 했을 때 변화가 없는데 여기만 지금 도로 포장이나 인도 포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육안으로도 지금 여기가 침하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여기가 아까 말한 지하 같은 이 지하 레벨과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공식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상 징후 발생 및 예측 시에는 이제 채팅창 같이 관리자와 현장 간의 소통을 통해 현장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거는 고행 실증 사례 한 데이터를 그냥 캡처한 건데요. 저도 참 이상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거기서 2023년에 저도 이상해서 현장 가서 확인도 막 해보고 했는데 진짜 실제더라고요. 이제 2023년 12월 11일 15일부터 재작년이죠. 비가 엄청나고 했었거든요. 고양시 경기도 지방에 거의 5일간 5천이 시작해서 51mm 정도의 엄청난 비가 온 상태에서 그 다음날 갑자기 영하 10도로 감소해가지고 그게 또 20일까지 엄청나게 추워져가지고 그때 일부 아까 그 연약 지방입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연약 지방에 대한 부분만 약간 가압이 되고 또 이제 25일 사이에 온도가 좀 따뜻해지니까 약간 그 부분만 이런 지표 침하가 발생되는 걸 통해서 이런 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해서 제가 대현장과 이런 의논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간단히 소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작동 원리에 대해서 지금
기계장치 안 보셨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잠깐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계장치입니다. 아까 말한 여기 외부 케이싱 상태있고요. 측정장치가 주기적으로 이 하중을 딱 누릅니다. 이 무게추를. 왔다가 내가 실정된 시간과 하중을 또 눌렀다가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기울기 센서가 있습니다. 아까 자이로 센서, 기울기 센서를 이 데이터를 게이트를 통해서 서버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 화면은 프로젝트별, 도로시설별, 게이트웨이, 센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치마별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현장 주변을 이 치마 사고 보는 거고. 디지털 측면에서 이렇게 센서 위치별 해가서 현장을 바로 볼 수 있고요. 이 실시간 도로 시설물의 상태 보기, 안전 등급 다 이제 볼 수 있고요. 개별 센서 정보도 실시간 볼 수 있고, 이벤트 정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치마 지도, 가압이냐, 암밀에 대한 표층에 대한 집안의 표층 변화들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게끔 해놨습니다. 또 지진 단면도를 약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약간 이제 울퉁불퉁 이게 집안 측정 데이터에 따라서 하게끔 했고. 이벤트 발생 시 이렇게 알람이나 핸드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이렇게 쭉 발생하면 웹상에서도 이렇게 이벤트 발생에 대한 등록 뜨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채팅창이 열림으로써 관리자와 현장 간에 이게 채팅창이 열립니다. 너한테도 왔는데 여기가 현재 무슨 센서, 현장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한번 확인해 달라. 알겠다. 나도 봤는데 한번 센서 내부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조치점검 내용을 써가지고 조치점검 내용을 현장하고 사무실에서 계속 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열어봐가지고 내부를 좀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이 진짜 지표 치마나 어떤 가압이 됐을 때는 아까 말한 서버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측정 주기 3시간이었다. 내가 그럼 1시간 땡기자. 그럼 1시간마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변이를 계속 보는 겁니다. 지표 치마나 가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현장 소통을 통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통해서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복귀돼서 집안 치마에 대한 안정화 여부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승인을 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DB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통계를 통해서 보고서화 되고 집안의 변이들을 다 이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나중에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 그러니까 집안 변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내가 힘으로 누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거를 제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걸 개발했고요. 저는 집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적인 전문적인 내용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껏 성신섬이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